안녕하십니까. 3월 11일 아침 시황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밤에 미증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하락을 했는데요. 일단 지난밤에 나온 뉴스 중에 큰 뉴스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외교장관 회담을 하고 있었는데 성과 없이 종료가 됐답니다. 협상 타결이 안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이 이제 악재로 작용해서 국제 유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원자재 가격들이 다시 올라가는, 많이는 아니고요. 올라가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 다음 미국에서 2월 소비자 물가 CPI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요. 발표 나왔는데 7.9% 나왔답니다. 아주 높은 수치입니다. 이게 40년 만에 최고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소비자 물가가 너무 높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대한 압박이 더 커졌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준에서 금리를 인상할 우려감, 특히나 이제 너무 많이 소비자 물가가 높다면 0.25포인트가 아닌 0.5포인트로 올릴 수도 있겠다는 그런 불안감을 가지게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미증시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많이 안 빠졌어요. 악재에 비해서는. 그래서 제가 차트 대충 봤는데 저는 보통 나스닥 기준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삼성전자를 비롯한 기술주 중심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나스닥 지수하고 보통 연동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코스닥 지수를 중심으로 해서 매매를 하기 때문에요. 근데 두 가지 악재가 있었지만 이미 시장에서 대부분 다 노출된 악재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빠지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가지고는 그렇게 뭐 큰 악재는 아닐 것 같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사태가 지금 막바지에 접어드는 느낌입니다. 수도 키이우 공격을 지금 강화하고 있는 것 같고 우크라이나의 저항도 만만치 않게 강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느 쪽으로든 끝날 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반영됐으니까 그 이유로 인해서 빠지는 건 조금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이 정도 선은 지킬 것 같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 봅니다. 근데 오늘이 금요일이기 때문에 증시가 또 급등할 그런 이유는 또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시장은 횡보 개념으로 봐야 될 것 같아서 종목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겠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제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원자력 관련주를 지금 제가 중심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보성파워텍, 일진파워, 우진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요. 저는 일진파워를 지금 200만원 정도 보유해가지고 비중을 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일진파워를 저는 가장 좋게 보고 있고요. 실적도 괜찮고 원전 관련해서 가장 적합한 종목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테마가 어떤 상승을 한다면 강하게 올라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얘를 200만원 가지고 있고요. 보성파워텍은 대장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겁니다. 얘 너무 많이 올라와가지고 더 올라가기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성파워텍은 대장이라서 그냥 어쩔 수 없이 가지고 있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우진이라는 종목도 나름 원전 테마에서는 괜찮아 보여가지고 얘 100만원 가지고 있고, 요렇게 지금 원자력 관련해서 한 400만원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 그러니까 이 원자력 테마가 어제 좀 밀려버렸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보성파워텍도 올라가다 꼬리 달고 밀렸고, 지금 원자력 관련주들이 대체로 보면 다 밀렸습니다. 연봉으로 갭으로 뜨니까 눌러버렸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산중공업도 지금 못 올라가고 밀렸죠. 이런 형태로 나왔기 때문에 윤석열 테마주로 해서 원전 관련주 이런 개념으로 올리려고 했는데 재료 노출 개념으로 누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원전 테마는 아직까지 살아있는 테마라고 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조금 더 가져가 볼 생각입니다. 비중을 줄이는 거는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상황이 안 좋아진다면 보성파워텍 정리하고 우진 정리하고 일진파워 하나 가져간다든가 이런 식으로 비중을 줄이는 건 생각해 보고, 일단 원전 테마가 아직 테마가 죽은 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가져가 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 오늘 제가 가장 괜찮게 보는 거는 어제 상승을 많이 했었는데 재건축 관련한 부분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주택 공급 관련한 공약에서 재건축 부분에 대한 공약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강했던 종목이 신원종합개발이 가장 먼저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얘가 대장격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삼부토건 올라갔는데 시간 외에서도 살짝 상한가가 풀리는 걸로 봐서 얘는 조금 약한 느낌을 가집니다. 그리고 히림이라는 종목 꼬리 달고 많이 밀렸었고요. 그 다음에 어제 시간에 그래서 상한가 들어갔는 덕신하우징 이쪽도 괜찮아 보입니다. 그리고 웹스라는 종목 이런 종목들이
그 재건축 관련한 테마로 묶이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시세를 주려고 시도를 할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여기 이제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건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히림을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덕신하우징이라는 종목 노려볼 생각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제 시간에 거래해서 상한가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요. 덕신이 보시면 시간에 거래해서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근데 시간에 거래해서 급등했는 종목은 문제가 되는 게 갭으로 뜬다는 얘기죠. 일단은 갭으로 떴다가 이걸 뒤로 눌러버리는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그 호재가 맞다면 끌어올리기도 하는데 대체로 갭으로 띄워놓고 시간에서 끌어올린 사람들이 갭으로 띄워놓고 팔아먹는 이런 형태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건 방향을 잘 잡아야 됩니다. 일단 갭으로 뜨고 나서 지금 대충 2,100원대니까 여기쯤에서 그 출발하겠죠. 제가 선을 일단 한번 끊어볼게요. 나중에 장 끝나고 나서 제가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배팅 금액을 많이 하면 안 됩니다. 한 100만원 정도만 가지고 시초가에 떨어지고 나면 이제 단단한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이게 이제 급등할지 안 할지 해서 이제 들어오게 될 건데요. 개인적으로는 타이밍을 잡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일단 앞쪽에 있는 매물대로 봤을 때 그 밑으로 많이 빠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빠지려 그러면 여기 그 지지선이 있기 때문에 많이는 안 빠지고 다시 들어올리려는 시도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덕신하우징을 오늘 100만원만 가지고 단타로 도전해 볼 생각이고요. 오늘은 금요일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이 네 종목 정도는 가지고 있으면 충분하니까요. 500만원이면 비중이 상당히 높죠. 그래서 이제 그 시간에 거래해서 지금 원전 관련주들이 다 뒤로 밀리고 있어가지고 오늘 조금 손실 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히림은 시간에 거래해서 히림은 지금 약간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얘는 그나마 조금 나을 것 같은데 나머지는 밀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큰 기대를 안 하는 날이고요. 손실을 최소화하자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고 개인적으로 그 덕신하우징 이 종목에 도전을 해볼 생각입니다. 단타로. 그래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고요. 그 다음 또 하나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게 그 윤석열 후보 공약에 또 가상화폐 뭐 법 제정에 대한 이런 또 공약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후보가 대선 당시 공약으로 내세웠던 여러 가지들에 관련되는 종목들이 순환매식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암호화폐 관련주 중에 저는 우리기술투자를 가장 좋아합니다. 실적이 좋게 나왔기 때문에 일단 뭐 비덴트라든가 위지터 이런 쪽은 단단한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종목이고 우리기술투자를 개인적으로 한번 노려볼 생각입니다. 이건 이제 거래량이 많이 붙으면 들어가고 아니면 그냥 놔둬버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충 이렇게 해서 오늘 그 제가 매매할 그 종목들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요 그래프는 뭐냐면 그 2월 소비자 물가가 7.9%라고 이야기를 하길래 이게 그 어느 정도 높은 위치인지를 체감하기 위해서 지금 해놨는데 월별로 지금 해놓은 것 같아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위로.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연준에서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해서 악재로 작용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하루 금요일이고요. 저는 오늘 그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입니다. 금, 토, 일 3일 동안 야간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이제 그 주식 투자를 오랫동안 하기 위해서 그냥 주식 투자만 하면 전업 투자를 하게 되면 수익이 없기 때문에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부업으로 아르바이트 주 3일 동안 아르바이트를 해서 일단 그 가족들한테 체면은 세워야 되겠죠. 매달 수입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 야간 뛰고요. 문제는 이제 일요일날 야간 하고 나면 7시 퇴근입니다. 그래서 7시 퇴근해서 집에 오면 7시 한 30분 돼버리기 때문에 월요일 날은 아침 시황 방송이 조금 늦게 올라올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화이팅 하시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저는 월요일 날 아침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